안녕하세요. 플랜B 디자인 셀리입니다. 오늘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항상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회사에서는 내가 작업한 결과물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과 태도 등에 대해서도 상사나 직장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는 합니다. 그런 받은 피드백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연차가 많이 되지 않았거나 직급 등에 따라서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많아지거나 직급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생기고는 합니다. 리더의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기인식이 필요한데요. 리더가 될수록 점점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지고 팀원들과 함께하는 일을 할 때에도 주관을 좀 더 내세우는 경향이 생길 겁니다. 이때 리더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구성원들의 피드백입니다. 리더 개인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업무 상황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리더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괜히 내가 이거를 얘기했다가 책 잡혀서 계속 이렇게 눈치 보게 되는 건 아닌가, 앞으로 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와 구성원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투명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구성원에게 솔직하게 피드백을 받는 방법을 제시한 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좀 적용하기 쉬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를 형성하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뢰감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신뢰감은 평상시에 쌓여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리더가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구성원이 선뜻 솔직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나는 아직 그렇게 신뢰가 형성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를 바꾸고 피드백을 받으려면 신뢰부터 다시 쌓고 솔직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 이후에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구성원과 형성하기 어렵다면 구성원이 신뢰하는 제3자의 인물 혹은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로 피드백을 받고 받은 피드백을 꼭 반영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구성원에게 솔직해져라. 리더가 구성원에게 먼저 솔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구성원도 리더에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먼저 요청하기에 앞서 구성원이 리더에게 해주는 피드백이 왜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먼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진솔하게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고민이 있는데 셀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거죠. 세 번째,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두 번의 일정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요. 직원과 만났을 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구성원에 대한 지원 중 더 많이 늘렸으면 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지원 중에 좀 더 줄였으면 하는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좀 더 적게 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당신에게는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한 행동이나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미팅에서는 구성원으로부터 들은 피드백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해보고 이 피드백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행동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대화를 나누는 측면에 있어서 리더가 스스로의 강점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잘 챙기지 못하는 것, 내가 신경을 쓰지만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약점을 구성원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고민이나 모습들을 구성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느끼기에는 항상 강하게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인간적인 면모도 있네, 몰랐던 모습도 있네, 그런 모습을 구성원들이 느끼고 급하고 마음이 힘들었나 보다, 이런 거를 구성원이 좀 더 이해하고 솔직하게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구성원에게 좀 더 부담스럽지 않은지, 어떤 방법이나 어떤 환경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구성원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지,
이런 거를 알려달라고 먼저 요청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간단하게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회의실에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성원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그런 시간대 이런 것들을 요청을 먼저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한 3시에 셀리 우리 5시에 저기 회의실에서 얘기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3시부터 5시까지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먼저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드백을 받는 중에 유의하면 좋은 점인데요. 아무리 솔직하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해도 만나서 얘기하는 도중에 평소에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상처를 받고 다음부터는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이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원에게 리더의 3가지 문제점을 한번 적어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추천한 행동들을 리더에게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을 요청해 보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비난하거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도 피드백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구성원이 제시해준 방향을 내가 수용해서 바꿔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솔직한 피드백을 먼저 제공하라는 것인데요. 평소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생각해서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같이 얘기해 주면 문제 해결 방식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원에게도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해야지 리더가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요청했을 때도 구성원이 리더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점이죠. 아무리 실컷 물어봐야 그거를 행동으로 고치지 않으면 구성원은 리더에게 더 이상 솔직한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앞선 방법을 통해서 리더가 열심히 물어보고 진솔한 마음을 보여줘서 나도 리더와 우리 팀의 발전을 위해 이런 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고 용기를 내서 이런 거를 좀 고쳐달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알겠다, 이런 건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거나 원래 하던 방식들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성원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구성원이 해준 피드백을 팔로우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정도의 피드백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감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상태를 만들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나누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우시더라도 하나씩 염두에 두시면서 방법 한 가지씩이라도 평소에 적용을 해서 팀원과 대화를 해본다던가 먼저 건설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실행으로 옮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다,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플랜 B 디자인 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